시작하는 동안에 또 불러서 시간을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가지고 오면 되잖아. 아니, 그렇죠.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그 특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학교의 기관 내에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거의 이제 5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정이 대단히 용감하시네요. 성이 혹시 황씨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역시 저 황교안 그 의원님 행사이기 때문에 황씨가 또 나오셔서 봉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50년 전 역사 얘기할 때는 저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한우천 따지 저기 우리나라 그리다 그러니까 저는 미친놈 있다고. 세상에 중국 글자를 한국 글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 사전제 대학 사회학과의 교수들 모두 모여놓고 보공 호텔이라고 하는데 거기 스카이라운드에서 특강을 했어요. 그때 오신 분들이 거의 99%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식민사학자들입니다. 그 교수들 앞에서 했어요. 그분들이 네 말이 100%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려면은 네 일생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총독 중에서 데라우치 총독이 말하기를 당군에 대한 역사를 없애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뿌리를 없애버려야 된다. 조선 사람들은 그 뿌리가 깊고 밖에 나가면은 비석이 있고 조상을 모시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내름에 의해서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그러고 말 안 들어준다. 그러니 그 뿌리를 잘라 한 사람이 데라우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족보 중에서 김일김씨 족보를 못 만들게 해라 그랬어요. 왜? 그 김일김씨 족보를 만들게 되면 일본 천황의 권위가 실추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다음에는 뭐 이 사이토라고 하는 이 총독이 뭐라고 했느냐면 조선 사람은 어디에 나가서 나 조선 사람이요라고 할 수 없도록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조선인이요라는 소리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본 사람 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잠시 개명을 해서 일본 사람으로 흡수하면은 완전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히로히토죠. 항복선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때 물러나는 마지막 총독이 요새 그 일본의 아베의 경우에 하람축을 되는 사람인데 그 아베 총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졌다. 그러나 조선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선은 지금 전쟁이 이기고 지고에 대한 감각이 없다. 우리는 100년이 지난 뒤에도 조선 사람이 스스로 정신 차려서 위대한 조상들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비웃으면서 큰 소리 치고 갔어요. 근데 지금 70년이에요. 보세요. 70년이죠? 가려졌구나. 그런데 앞으로 30년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30년 더 있어야 우리가 정신 차리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박수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반도서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느냐? 우리나라의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이 연구하는 학자들도 우리나라 반도가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가 맞지 않냐 이거예요. 300
바다니까 반은 섬이고 반은 육지니까 반도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는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반도라고 하는 말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거는 신조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만든 거냐? 사대주의 사학가들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긴 겁니다. 영어로 반도는 펜셔러예요. 펜셔러. 살리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우리 이도 선장군 고마워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펜셔러고 펜셔러를 연극으로 바른 거 영어로 그 해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말로 바꾸자면 펜셔라는 말은 바다를 향해서 줄기차게 뻗어있는 대지의 뿌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펜셔라라고 나오면 반도 어렵습니다. 반도 써요. 그리고 반도를 영어로 해석하라 영어로 번역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 못합니까? 모르니까 못해요. 영어로 번역하라 그러면 또 펜셔라고 해요. 근데 한국어로 해라 그러면 또 반도라고 합니다. 왜 영어로는 펜셔입니까? 반도면은 help 아이슬란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help 아이슬란드 해야죠. 근데 펜셔라고 해요. 펜셔를 모르기 때문에 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반도 용어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30년 전에 반도 사관을 없애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우리 한반도를 내가 하면서 정치 선전을 할 때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도라는 용어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가는 정치인은 식민지 앞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반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낼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반이다. 이게. 반이다. 반이 뭡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잖아요. 양다리 걸친 걸 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있어야 소위 친인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과 동시에 취약점이 거기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는 종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허준이 같은 경우라든지 계급이 달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왜? 아버지는 남자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고 또 여자는 어머니는 그냥 신분이 낮으니까 요새 권력에 의해서 흡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만 하더라도 집에 가면 조각기쳐 있고 밖에 나가면 또 요즘에 세상에도 많이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 배치받으면 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조리한 속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뭡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예요? 얘 집에는 이름이 뭡니까? 여자아이 이름이 반년이에요. 반년이. 반은 양반이고 반은 상놈이에요. 반년이. 사람도 가장 어설픈 사람. 저것이 양반 사대부집 자식은 자식인데 형편없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 반페이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반페이 같은 놈이라고. 말도 제대로 높임 만드는지 낮임 만드는지 해서 야 한다든지 올려가지고 형님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어를 잘 못 써. 그걸 뭐라 합니까? 반거지라고 해요. 반거지.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반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펜셔러 바다를 향해서 줄기차게 뻗은 대지의 줄기를 반섬이라고 해놓으면 반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은 뭐냐? 혼돈이 제대로 된 완전한 수업이다 이거죠. 이게 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번섬이고 번섬 그리고 조선은 반섬이다. 그 일본 영토 조항에 뭐라고 했냐면 대일본 제국의 강역은 본도와 반도 그리고 부속
지금은 반도라는 게 자기네들 영수에서 빠졌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우리 한반도 맨날 입만 열면 한반도예요. 요새 한반도에 뭐 메르스? 그게 요새 인기가 좋다대요. 메르스. 근데 사실은 메르스라는 게 저는 걸려도 괜찮아요. 왜? 제가 백혈병과 튼튼하니까. 저항력이 있으니까. 감기예요. 유행성 감기입니다. 어차피 오늘 내일 한 사람들이 그 걸리면 또 빨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 중심으로 예방에 저는 거고 한참 젊은이들은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으로 유난히 시끄러운 거 보니까 뭔가 그 소리 뒤에 숨어있는 민족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요즘 일본이 상당히 기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 눈을 돌릴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애들한테 과자 뺏으려면은 창문을 때리면서 두두두두두두 입혔다 입이. 그래 그쪽 보고 있는 동안에 얼른 감추는 식으로 아마 조작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문자 뒤에 있는 글을 읽을수록 알아야 신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펜션에 대한 것은 이제 어원적인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1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보니까 펜션은 반도가 아니라 근국이다. 뿌리 지역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문화를 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페니슐러죠. 페니슐러 문화. 한 페니슐러 문화. 또 서쪽으로 가다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페니슐러 문화. 유카탄 페니슐러 문화. 전 세계 문화가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줄기차게 뻗어있는 지역의 이름이 붙은 문화로 있고 아니면은 안으로 들어와 있는 문화. 페니슐러는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음양으로 따지면 양성입니다. 펜입니다. 펜. 펜은 뭐냐? 펜은 페니셜러 또는 페니스. 펜은 양성입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여성적이어야 되잖아요. 여성적이에요. 들어와 있는 것은 걸프 아니라고 하죠. 아주 옛날 상고시대에는 거룩한 문자를 써서 지명을 짓는 게 아니라 생긴 모양새 같아가지고 이건 쭉 나왔을 게 곧이다. 곧이 뭡니까? 곧. 우리 맞춤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쁜 소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왕년에 그대로 오리지널하게 내가 쓴다라고 하면 조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또 오리지널 하니까 저 웃으시는 게요. 오리지널은 우리말이에요. 오래오래 지난 날의 준말이 오리지널입니다. 네? 진짜요. 저희 대형 백화점 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오래 지난 날의 준말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소위 말해 원조 끝입니다. 원조 할아버지 뜻이에요. 그가 또 에너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냐 했더니 에너지는 파워는 파워인데 무슨 파워냐? 이 힘의 파워가 아니라 기의 파워다. 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대형 백화사전은 봐라 그랬어요. 봐라. 보면 파워는 말 한마디가 끌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파워라고 하고 그리고 기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 쓰는 그 기적적인 파워 그것을 에네르기 애 낳을 때 쓰는 힘. 자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의 제 제목이 뭐냐면은 외국된 미니어처라고 했습니다. 미니어처가 뭔지 아시죠? 네? 전 세계에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모형들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걸 미니어처라고 합니다. 축소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우리 역사, 제가 이걸 갖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쪽에가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나라
나라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주셔도 좋아요. 이쪽에 지금 있는데, 원래 한사군 어디에 있었다? 뭐 얘기하잖아요. 한사군 위치. 좀 이따가 또 한사군 위치 나올 건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냐? 한사군 위치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데, 한사군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위치가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사군이 원래 없습니다. 역사에 없어요. 제가 사마천리가 쓴 사기를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이 한사군 찾기 위해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전쟁을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쳐들어가서 이제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한군을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걸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한사군이 설치되는 곳은 이 대리교가 있었는데, 지금 한무제가 한나라는 이쪽에쯤 있어요. 서안에서. 여기서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 4개 군을 설치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천리가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은 사실 그대로 쓴 거예요. 한나라를 일으킨 유방은, 그 유방은 우리말로 그 앞가슴이 아닙니다. 한나라를 세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성이 없어요. 원래 방이에요. 방인데 내가 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유씨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유씨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그래서 유씨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시조, 나라를 세운 시조에 대해서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사마천리가 이 나라를 세운 유방이의 가장 친한 친구는 개 잡아서 파는 개백정놈이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대로 썼어요. 개백정놈이 기고, 또 나라를 세울 때도 유명한 그 한신 장군이 아차 하는 순간에 세력을 찾게 돼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됐다. 사마천 사기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려고 보니까 문자가 없어서 어떤 이 조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을 차용해서 썼다. 이게 사기의 시작입니다. 사마천 사기 시작. 그런데 그 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으로 연대를 말하자면 BC 108년이죠. BC 108년. 이제 무제는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유철이라 그래요. 죽은 뒤에 시호가 무제죠. 근데 이 유철이가 유만이가 세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군대를 보냈어요. 사령관으로 간 사람들이 6이에요. 해군 사령관이고 육군 사령관이고 이런 식으로 특수부대 사령관이고 6이 갔어요. 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완전히 죽을 쓴 거예요. 병사들 다 죽어버리고 대장만 살아서 도망왔어요. 그래서 이제 폐하도 새로 생긴 폐하죠. 왜냐하면 한나라는 최초의 폐하라는 말을 쓴 사람이 무제예요. 무제 앞에까지는 전부 전하였어요. 그리고 그 섞이는 나라는 부여의 한 나라. 소위 모돈의 부여. 모돈 부여가 나중에는 마지막 망할 때는 휴저부여가 되죠. 그 휴저부여 때 마지막 망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이 유철이가 전쟁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저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애가 기력으로 뭘 잘라주겠어요? 사형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특수부대로 간 놈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저놈 때문에 졌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또 화가 나니까 또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죽여서 목을 성 밖에 내달아라 그랬어요. 그것보다 뭐라 그랬지 아십니까? 참수형이라 그래요. 참수형.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높이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모범이 되게라. 1벌 100개의 사형입니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 육군사령관하고 소위 해군사령관 되는 사람들이 뭐 하나는 뭐 양복이고 뭐고 이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어떻게 했느냐?
마주박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체제민자 군관들을 모조리 다 죽였는데 한상은 언제 설치합니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왔다 라고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 덧따라서 사마천이 뭐라고 했냐면 사설을 썼어요. 무모한 장난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만 손실되고 어려움이 겪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다 라는 평을 해놓은 겁니다. 전쟁 평까지 해놨어요. 그것이 사마천 사기예요. 근데 사마천 이후에 180년 내지 200년 요 사이에 사마천 이후에 200년 가까이 될 때에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부모 없이 자란 3남매인데 그 중에 여자 누이가 소설가예요. 소설가. 근데 소설을 써가지고 뭐냐면은 그때 한무제가 여기를 잡아가지고 예? 사군을 설치했으면 아군이 5개 군을 점령했으니까 5개 군에 4개의 군을 조직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식으로 전쟁을 가상해서 쓴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옥바되는 반고가 받아들여가지고 한서를 쓸 때 사마천 사기를 그대로 100개서 쓰고 끝으로다가 8자를 넣은 거예요. 8자를 보태는 겁니다. 예? 뭐 현토, 낭랑, 뭐 임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기지도 않았던 걸 막 우리가 주기를 외웠었는데 그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서에 나온 것을 보고 한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일본이 주장하니까 우리 학자들은 따라서 배워온 거예요. 지금도 한사군은 없습니다. 단지 한사군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쯤에 우리나라를 여기부터 여기로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요건데 불만 켜지게 하라고 드려야 돼. 맨 밑에 여기 있군. 제가 이래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대동강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낭랑, 뭐 현토, 임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 압록강 우회하고 밑에에서 우리 이북 땅 전체를 한사군 지역으로 만들어놨어요. 한사군 지역으로. 근데 그 한사군 지역을 왜 만들었느냐?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하가 지금 여기 신양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하라고 해요. 요하가 있는데 요하의 동쪽에가 있다고 그랬잖냐. 그러니까 요하는 동쪽에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것으로 한사군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 한사군이 있는 데에 낭랑에서 이 수뭐라고 하는 산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만리장성이 시작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 박사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황현도회가 수 뭐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 맞다. 이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발사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황해도 사리원에서부터 만리장성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원래 만리장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가 왜 조작이 됐느냐? 맨 처음에 조작된 것은 여기 1, 2, 3 있죠? 1, 2, 3. 1, 2, 3. 그것을 원래 요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찾아보면 자 저쪽에다 대고 했는데 그래? 이거 나오고 이건 내가 실패작이야. 자, 아니 오른쪽 왼쪽이고 다 귀찮아. 시간을 넣고 바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은 원래 요한을 1번 찾아주세요. 자,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있었느냐? 원래 요산이 있어요. 요 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다가 신식 배달국에서 지내다가 여기 교재에도 다 지도 있습니다. 지내다가 다시 아사다리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옮기기 전에 제사 지내는 곳이 요산입니다. 그 요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요산에서 흐르는 물을 요수라고 그랬어요. 요수의 동쪽이 요동이고 요수 서쪽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동과 요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위치는 1번이라고 써진 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지도가 이거예요. 이게 요수예요. 그런데 훗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고대 조선이 다 끝나고 열국시대가 되고 열국시대 초창기 됐을 때 AD 약 한 6세기 이 정도 됐을 때 옮깁니다. 요하를 옮겨요. 그래서 옮긴 것이 제2요하장소입니다. 여기가 제2요하장소. 그리고 이 제2요하장소를 또 요하를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저건 뭐냐? 요 위에 싱하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거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 요 나라가 있었죠. 그 요 나라의 수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인데 지금도 이미 망해버린 지가 오래된 불이강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불이강은 뭐냐? 보구려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보구려는 망해버리고 없는데 계속 불이강이라고만 하면 되냐? 지금 요 나라가 있었으니까 요 나라, 요하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언제 바꿨느냐? 연도로 가르쳐드릴게요. 1345년 8월달에 소위 말하면 성왕 4년에 했어요. 성왕 4년에. 그러면 성왕 4년에 했으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AD 1345년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잖아요. 삼보세요. 무슨 백제를 연구하거나 고구려를 연구하거나 또는 우리 옛날 우리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1345년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하가 여기 있잖아요. 이병도 박사가 하는 말이 요하 여기 있지? 내가 있지? 여기 있습니다. 이 요하는 동쪽이니까 요를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바꿔져요. 지금 우리가 하남시라고 있잖아요. 하남시. 그것도 이병도씨가 지은 이름이에요. 왜 하남이라고 그러냐? 한강을 하라고 붙여서 백제가 하북에서 생겼다가 하남으로 갔다가 하남 이래성에 있다가 다시 또 하북으로 왔으니까 그 백제가 왔다 갔다 한 그 지역을 하남쪽을 하남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붙인 거예요. 이병도씨가. 근데 여기도 하남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남 지역사회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남시 승격 기념 특집호로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하남 위례성에 대한 역사를 써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원고 청탁이 왔어요. 돈은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왜? 그거는 백제가 말하는 하남 위례성이 아닙니다. 정중히 거절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병도 박사가 하남이라고 했는데 그 백제의 기록을 보세요. 기록을 보면 우리 삼국사기도 보고 이 중국에 있는 여러 사설을 봐도 나옵니다. 뭐냐면 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려서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방향이 전혀 틀립니까? 옛날 사람들이 방향 알아? 저 사람은 그것도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삼국사기 아까 말씀하신 삼국사기 좋은 점과 나쁜 점 얘기했는데 사실은 삼국사기는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겁니다. 그 어원도 지금 우리 제가 누님으로 모시는 분이 방금 의의를 달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라는 것이 없어요. 김부식이가 쓴 것도 삼국사기 아닙니다. 삼국사입니다. 근데 일본 갔다 와서 삼국사기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제 일본의
그래가지고 그 성구 사기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고, 어떻든 간에 이 여하가 제1지역, 여기는 낙양성 심리하에는 그 우리의 낙양성 서쪽에가 있습니다. 낙양성 서쪽에. 이 동경, 요즘 말로 그 지구를 쪼개면 그러잖아요. 동경 111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온 거다. 작품이.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따져가지고 역사를 연구해야지 1345년에 만들어놓은 로하에다가 2000년 전, 3000년 전 갖다 다 여쭤서 붙여놓으니까 결국은 좁은 장소로 이사갈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합친 땅보다는 약 60배가 더 크거든요. 내륙에 있는 우리 점령 지역이. 그래서 그 60배가 큰 지역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좁은 장소에다가 여기를 낭만이라고 하자, 여기를 셔터라고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니어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이 반도사관은 대륙의 역사를 대이동시키면서 만들어진 미니어처다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이제 마감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데 시간을 넣고 내 다음 사람한테 물려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마감을 짓다면 중국에는 중국인이 다스리는 중국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올라가면 명나라 나오죠. 청나라는 뭐 우리 신라족들이고, 네, 명나라 있잖아요. 명나라는 해남 사람들이에요. 주원장이나.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원나라가 있죠. 원나라는 몽골족이에요. 징기스칸. 몽골족이에요. 원나라 위에는 뭡니까? 금나라가 있죠. 금나라 마찬가지 아골타예요. 아골타라는 말은 뭐냐? 신라의 한족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아골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뭡니까? 요나라 있었죠. 요나라는 거란족이에요. 고구려족입니다. 거란족.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당나라 이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나라 수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인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로지 중국인 나라로서 중국이 가장 내세우는 나라가 송나라예요. 조씨들의 성나라. 송나라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가장 비중 있게 평가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송나라는 사실은 요나라 때는 요나라 총독부 역할을 했고, 금나라 때는 금나라의 총독부 역할을 하면서 하청받아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데가 참관할 것 없이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송서를 나는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학가들은,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다 송나라의 역사책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송나라 역사책을 보면은 백제가 이 요선지방으로, 바로 여기 요선지방의 서쪽 부분에다가 두 개의 군을 관리를 했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식민사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여기 한반도에, 반도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여기 대륙을 건너서 여기 가서 나라를, 영토를 가진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므로 송나라 역사책은 우리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송서를 제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중시한다고 하면 우리 역사는 저절로 찾아집니다. 저절로 찾아집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50년 했는데 앞으로도 글쎄 50년 더 해야 되겠죠? 오래 사십시오. 네, 그러니까 나를 또 데려온 것은 이미 극락 세계에 들어와 있다고 전해라 이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열방에 계신 김정건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꿈을 꾸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단한 흥미를 느끼시라고